어저께 엑시트를 봤어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관객들이 좀 신경 써서 보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보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엑시트라는 영화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 유나가 또 망작 하나 만드는구나, 조정석도 좀 더 대박나는 영화 찍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상한 영화 찍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왜냐면은 포스터를 봤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잠깐만요, 그게 어떤 이미지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 살고 싶다면 뛰어라. 근데 이게 뛰어야 되는데 밑에서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위에서 뛰어내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고, 왜 이런 포스터를 찍었을까? 그리고 저 옆에 유나는 도대체 무슨 포지션인가? 그리고 얘네들이 입고 있는 거는 이거는 뭐랄까, 구조대원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하여튼 이해하기 힘든 그런 복장을 입고 있죠. 조정석은 알겠어요. 조정석은 다급하게 누구를 부르는,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살고 싶다면 뛰어라의 텍스트랑 어우러져서 누군가를 빨리 뛰게 만드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유나는 옆에 애매하게 서 있죠. 어깨도 되게 넓게 나왔고 사진이 하여튼 또 망작 하나 찍었구나. 그냥 참 연기자로서 변신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이번에도 이거 안 봐도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개봉하고 한 며칠 지났는데 재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니까 예매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진지한 영화가 아니구나. 다른 포스터를 봤더니, 왜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죠? 잠복근무였나? 잠복근무 맞나? 극한직업. 잠복근무라는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제가 헷갈렸네요. 이 영화처럼 그것은 무슨 통닭인가 뭐인가 이러면서 코믹했던 영화 있잖아요. 이 영화도 약간 그런 톤이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봤는데, 웬걸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기대치가 일단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괜찮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게임을 방청하는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면, 재난이 발생을 해서 옥상으로 다 대피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구조 헬기를 타고 가는데 유나랑 조정석만 남죠. 그 전과 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은 일반적인 스토리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장치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뒤부터는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게임이다. 왜냐면 영화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인 룰을 좀 벗어난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옥상으로 대피를 하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포기를 한다든지, 차라리 제가 볼 땐 소화기나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문을 부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거기 줄을 매고 거기를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올라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1200km가 초과돼서 내버려 두고 가잖아요. 그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가족이 아들을 놔두고 그렇게 가요? 같이 가면 가고 아니면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절대 누가 말린다고 해서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시 갈게라고 해도 그거는 저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일단 어쨌든 이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으로서의 느낌을 좀 잘 살렸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한 그런 룰 같은 거, 게임의 룰이죠. 그 세계관만의 룰. 여기서는 주인공은 죽지 않아. 산소통 한 통은 몇 분을 견딜 수 있어. 혹은 어떤 장애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돌파해야 돼 라는 것들이 마치 게임처럼 등장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재밌어 했겠구나 하고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그 연기들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스물스물 차오르는데 거기를 보여주면서 위태위태하게 혹은 막 떨어질랑 말랑 하면서 이렇게 탈출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게임의 재미 요소 같은 느낌을 많이 느꼈고, 뭐였죠? 그거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되게 높은 데서 고양이 구하기 그런 VR 게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막 연예인들이 플레이하는 거를 사람들이 막 재밌게 지켜보는 그런 느낌인 거죠. 중간에 타워 크레인이 있는 쪽으로 막 이렇게 전력 질주하면서 막 드론이 찍고 이러는 장면이 나올 때는 되게 신나는 음악이 나와요. 위태위태하거나 힘들거나 슬프거나 이런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박진감 넘치고 되게 신나는 음악? 말하자면 게임의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느낌의 음악들이 깔리는데, 마치 보스몹이 등장했을 때 그런 음악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저 두 주인공이 절대 죽진 않겠구나, 어떤 식으로 탈출하는지를 관찰하면 되겠다, 약간 즐기는 마음으로 보게 되죠. 그 장면에 하필이면 대도서관님이 나오셔가지고 응원도 하죠. 왜 게임 BJ가 거기서 하필이면 그 장면에서 등장했을까요? 저는 감독이 이 영화를 게임 시청이라는 톤
톤으로 해석했다고 생각해요. 나이 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왕자? 그런 느낌? 아슬아슬하면서 떨어지면 죽을지도 모르는 스릴 있는 게임을 한판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크게 발견했던 거는 유나죠. 유나의 재발견. 사실 유나는 소녀시대 센터였지만 연기로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하기는 좀 쉽지 않았어요. 드라마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만큼은 정통 연기파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주인공으로 쓰기는 좀 애매한, 그렇다고 그냥 만년 엑스트라로 쓰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이전에 몇몇 영화들에서 그 영화 뭐였죠? 공조였나? 현빈 나오는 영화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약간 그동안의 도도하고 깍쟁이 같은 느낌을 좀 벗는 그런 연기들을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역할로 몇 번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는 연기에 한번 도전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을 걸로 제가 생각하고, 확실하게 소녀시대 유나라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 연기자 유나로서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를 잘 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많이 주요했죠. 실제로 좀 망가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유나의 바른 이미지이지만 조금 인간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표현됐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역할 내지는 좀 더 풍부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는 연기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가능성을 받고, 그리고 뭐 망가져도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사실 기생충이나 사바하 혹은 곡성 뭐 이런 해석이 되게 재밌는, 보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서 해설이 많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오락 영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재난 영화라기보다는 저는 게임 장르의 영화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깨알 같은 그 장면의 연출, 왜 그때 그런 장치를 썼고 그게 의도하는 바는 뭔지, 감독이 어떤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하진 않지만 맛깔나는 양념으로 장면을 연출했는지, 그거를 발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앞으로도 제가 영화 리뷰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런 거를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이 영화도 어김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처음 조정석이 그 로프를 메고 이렇게 클라이밍을 할 때 하늘정원이었죠. 이름도 사실 하늘정원이라는 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지은 거죠. 벽을 타다가 점프를 딱 하는데 하필이면 그게 사자죠. 또 맹수 모양의 입을 벌리고 있는 맹수의 이빨을 딱 잡고 위태롭게 매달리는데, 그 장치는 저는 확실히 의도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무서운 상징의 조각상에 입에 손을 넣었다. 그때부터 각성했다. 약간 바보 같고 무시당하고 조카한테 삼촌이라고 불리지도 않는 그런 무시당하는 캐릭터? 여자한테 대시했다가도 까이고 구직 심사 같은 데서도 떨어지고 칠순잔치에서도 사위들한테 밀려서 정작 아들이 어머니를 못 업어들이는 그런 캐릭터가 용기를 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을 했다. 용기 있는 일을 했다. 약간 이런 거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도 유나랑 조정석이랑 둘이 같이 클라이밍을 할 때는 꽃게가 나오죠. 가장 많은 힘이 필요로 하고 가장 극적인 클라이밍을 할 때는 꽃게가 등장합니다. 왜 꽃게겠어요? 그게 그냥 거기 있어서? 영화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의도된 장면인 거죠. 꽃게의 집게발처럼 힘을 내라, 꽃게와도 같다, 이런 것을 상징해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쓰는 거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뛰어내릴 때 매트리스를 던지고 거기로 착지를 탁 해서 탈출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100% 연출된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갑자기 매트리스가 등장할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걸 던져도 되지만 하필이면 매트리스고, 하필이면 남자와 여자가 침대 위로 떨어졌고, 거기까지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푹신한 거 위에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커다랗게 붙어있는 게 뭐였죠? 신혼가구였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신혼가구로 먼저 비춰주고 매트리스가 떨어지고 그 위로 남녀가 떨어지죠. 심지어 이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가정집에 들어가서 좀 생뚱맞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보니까 뒤에 침대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부자연스러운 전개를 해서라도 굳이 거기에 떨어뜨려야만 했던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 복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나 감독이 100% 연출한 장면이다.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악인전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마동석이 차랑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싹 지나가고 나서 거기 바닥에 충돌 주의라고 써 있었죠.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건 최근은 아닌데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정우성 나오는. 거기서도 지나가는데 개가 있죠. 개가 계속 짖는데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개가 짖는 그 장소가 신문을 찍어내는 곳이에요.
거기 무슨 조선일보도 있고 무슨 일보도 있고 이렇게 간판이 잠깐 나오는 찰나의 순간이 있는데, 아마 그걸 보고 아, 저 감독이 뭘 의도했구나, 뭔가 의도했구나, 저게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닌 신문사는 약간 멍멍이지는 소리와 같다, 아마 그런 거를 의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 뭐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게 무조건 감독의 의도에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몇 가지를 들어드리자면, 최근에 스파이더맨이 개봉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스파이더맨 핸드폰이 깨져 있죠. 근데 깨져 있는 모양이 거미줄처럼 생겼어요. 그 장면도 100% 연출된 건데, 또 이거 잘 사람들이 많이들 언급을 안 하시던데, 처음에 이모가 피터 파커한테 바나나를 던져주죠. 근데 바나나를 못 잡아요, 그 민첩한 스파이더맨이. 그리고 이모가 피터 파커 몰래 가방에다 넣어줬는데, 거기 보면 스파이더맨 수트랑 같이 있죠. 근데 그거를 가방 검사를 하면서 수트는 되는데 바나나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단순히 그거는 먹는 거를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피터 파커가 자신의 정체성을 헷갈려 할 때, 혹은 다른 존재로 위장을 할 때 나이트 몽키라고 하죠. 바나나가 복선으로 쓰인 거죠. 바나나는 안 되고 수트는 된다. 그 말은 너는 나이트 몽키가 아니라 스파이더맨이다. 이런 거를 암시를 해주는 거죠. 그런 소소한 장면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기생충이야 뭐 그런 장치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다른 것들은 워낙 많은 리뷰가 있었으니까 생략하고, 지하에 변기가 있죠. 그 지하의 변기는 지상과 연결된 숨구멍 같은 의미가 있어요. 도우미 아주머니? 그분이 죽으면서 반대편에 최우식네 가족의 변기에서 막 검은 물이 막 이렇게 퍽퍽 뿜어져 나오죠. 근데 그거를 박소담이 깔아뭉개죠. 깔아뭉개고 앉아서 담배를 피죠. 그러고 나서 도우미 아주머니가 죽어요. 그런 장치? 그리고 나중에 송강호가 거기서 숨어서 지낼 때는 변기를 이렇게 유심히 살핀 다음에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그 모습으로 보내죠. 숨구멍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장치로 변기가 등장을 했죠. 사실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했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소소한 영화 장면의 장치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도 이런 거를 여러분들과 좀 재미있게 공유를 하고 싶고, 제가 리뷰하는 내용이 그럴만하다, 일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영화를 조금 더 재밌게 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첫 번째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